한국인이 흔하게 겪는 만성 질환, 바로 무릎 관절염입니다. 수시가 아프고 다리도 마음대로 못 피고 계단 올라갈 때 특히 더 힘들고. 너무 아프네. 체중을 분산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은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아 큰 문제를 유발합니다. 덜커덩 하면 하더라. 그러다가 나중에 며칠 있으니까 이게 다리가 붓기 시작하고 무릎이 그래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걷겠더라. 무릎 관절염의 환자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건강과 삶의 질을 해치는 주범으로 손꼽히죠.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만 생각해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동현 원장과 함께 만성 질환을 치료해 건강과 삶의 질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길혜련 씨는 오래전부터 양쪽 무릎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오른쪽 무릎은 2년 전에 수술을 했고 왼쪽 무릎은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죠. 한 7, 8년 전부터 아팠는데요. 이제 평지 걸을 때는 별 이상이 없는데 이제 멈췄다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언덕을 오를 때, 계단 내려갈 때 그럴 때 시큰거리고 아팠죠. 아까 말씀드렸지. 길혜련 씨의 무릎은 물이 차 있었습니다. 무릎에 이상이 생기면서 연골의 마찰을 방지하는 활액이 과다 분비돼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는데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양쪽 무릎에 관절염 및 내반슬, 저희가 흔히 오다리라고 얘기하는 내반슬이 있으셔서 오른쪽 무릎에 대해서 절골수를 받은 이력이 있으신 분인데요. 저희 병원에는 왼쪽 무릎이 통증이 심하셔서 왼쪽 무릎 수술을 해달라고 내원하셨습니다. 첫 내원 당시 길혜련 씨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태에 따라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죠. 다행히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주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윤활유 역할을 해 무릎에 주사하면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들은 무릎으로 가는 하중을 줄이는 것이 통증을 완화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 무릎에서 걸을 때 몸무게의 5배, 쪼그려 앉거나 꿇어 앉을 때 몸무게의 7배까지 하중이 가기 때문에 몸무게를 4, 5kg만 줄여도 무릎에 가는 하중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요. 특히 무릎 주변의 근육 운동이라든지 평지 걷기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키면 무릎으로 가는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무릎을 건강하게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정밀 검사상으로도 손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해준다면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예, 나아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걷는 거 한두 시간 걷는 것도 별 이상 없고 계단 오르는 것도 무리 없이 오를 수 있어요. 네. 식사 조절을 해서 체중을 좀 줄이거나 또 일정하게 강가를 걷는 거나 평지를 걸으면서 근육을 키울 거고요. 또 1년에 한 2번쯤 병원에 와서 이제 연골 주사를 맞으면서 튼튼한 다리를 유지해야죠. 내 생활이 즐거우려면은 다리가 튼튼해야 되니까. 네. 하성순 씨는 6년 전부터 무릎에서 통증을 느끼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작년엔 평지를 10분 이상 걷지 못해 왼쪽 다리를 수술했는데요. 그 후로 오른쪽 다리의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다리가요. 왼쪽 다리를 작년 9월 달에 아파서 수술했는데 이 수술을 한다고 이쪽을 많이 아낀다고 오른쪽을 많이 썼더만은 오른쪽이 또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진료받으러 왔어요. 계단을 오를 때면 반드시 난간을 잡고 천천히 걸음을 떼야 했습니다. 무릎이 잘 굽혀지질 않으니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발생했죠. 수시로 무릎을 매만지는 건 오랜 습관이 됐습니다. 수시가 아프고 다리도 마음대로 못 피고 계단 올라갈 때 특히 더 힘들고 걸어 다니도 쩔룩쩔룩하고 너무 힘들어요.
정밀 검사를 통해 무릎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합니다. 관절 연골의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는데요. 손상이 심하지 않으면 주사 치료나 운동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성순 씨처럼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이 심한 경우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양쪽 무릎에 그 앞쪽 안쪽에 통증이 있어서 물도 많이 차고 통증이 심해서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밤에 주무실 때 너무 아픈 그런 상태였습니다. 특히 계단 오르내릴 때 너무 아프셔서 난간을 잡고 걸어가야 되고 시장을 한 바퀴 못 보시는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성순 씨의 무릎은 물이 많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연골도 안쪽 부분이 대부분 다르면서 다리가 O자로 휘었는데요. 가사 활동을 하는 중년 여성들에게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수술을 해야 할까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무릎 내측 연골이 다 따라서 뼈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에 이어서 무릎이 오다리가 되는 내반슬 변형이 있는 그런 환자분으로 오다리를 교정하는 절골술과 연골이 다른 부분을 구멍을 뚫어서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줄기세포 이식술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휘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안에 뼈를 조금 이렇게 절골을 시켜가지고 다리를 바깥쪽으로 약간 틀어놓는 그런 수술입니다. 안쪽에 연골이 없는 부분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줄기세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줄기세포 시술을 할 건데요. 여기 뼈에다가 구멍 4mm 정도 되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그렇게 마취됐을 때 아프진 않고 줄기세포를 이렇게 안에다가 심어놓는 겁니다. 심어놓으면 거기서 연골이 이렇게 자라나서 자기 연골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통증도 덜하고. 다 나시면 애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제 젊을 때 못 했던 거 한번 실컷 해보고 싶어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관절 연골이 손상된 부위를 정리해 줍니다. 연골은 신경세포가 없어 손상되어도 자각할 수 없고 혈관 조직이 없어 자체적으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줄기세포가 연골의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죠. 남아있는 연골의 미세한 구멍을 여러 개 뚫어줍니다. 그 구멍 속으로 줄기세포를 주입할 겁니다. 줄기세포가 이렇게 약으로 되는데요. 줄기세포 수술이 계획되어 있으면 한 2주 전에 이렇게 줄기세포로 연골 세포를 키워서 이렇게 오거든요. 주사기에 넣은 다음에 안쪽으로 이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제대혈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는 한 번의 치료만으로도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연령에 제한이 없어 고령의 환자들에게도 무리 없이 시행할 수 있죠. 줄기세포 이식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제 근위 경골 절골술을 할 차례인데요. 정강이 뼈라 불리는 경골 일부를 절골해 다리가 일자로 펴질 수 있도록 축을 바로 잡는 단계를 거칩니다. 뼈를 조금 쳐서 약간 이렇게 벌려주는, 안쪽을 이렇게 벌려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제일 주의할 점은 이 뒤쪽으로 신경 및 혈관이 지나는데요. 그것을 보호하고 뼈를 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뼈가 필요한 각도만큼 벌어지면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해 고정해줍니다. 무릎 안쪽에 가해지던 하중을 비교적 건강한 관절면인 바깥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통증도 줄어들 겁니다. 무릎 안쪽에 연골이 다른 부분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줄기세포 이식술을 했고 그다음에 내반슬을 교정하는 교정술이 아주 잘 끝났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과 근위 경골 절골술은 자신의 관절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전과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평소에 무릎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환자에게도 적합한 치료법이 될 수 있죠. 서종현 씨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닳아버린 무릎을 수술로 치료했습니다.
무릎이 3년 전부터 너무 아파갖고 일도 못 하고 잠도 못 자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팠어요. 늘 서서 일을 하고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 무릎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7년 전엔 왼쪽 무릎에, 작년엔 오른쪽 무릎에 줄기세포를 이식하고 휜다리를 교정했습니다. 무릎 안쪽에 통증을 호소하고 평지를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파서 쉬었다 가야 되는 정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연골에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줄기세포 이식술을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는 줄기세포 이식술과 다리 변형의 원인을 교정하는 근위 경골 절골술을 함께 진행하면 더욱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주 정도의 회복기를 거치고 나면 일상생활도 할 수 있죠. 서종현 씨는 이제 통증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불편 없어요. 운동도 하고 다 불편 한 개도 없어요. 지금 다리 하나도 안 아파요. 관리는 뭐 평소 운동 좀 하고 이제 걷고 장사도 하고 그걸 할 겁니다. 휜 다리가 일자 다리가 되었죠. 잘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수술 후에는 수술 후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수술하고 나서는 무릎에 근육이 빠지지 않게 무릎의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무릎의 각도 운동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연골 주사를 맞으셔서 연골이 더 상하지 않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 무릎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움직여줘야 관절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통증도 줄어들 수 있죠.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릎 수술 이후에 일상생활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잘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운동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을 구부리실 때는 강하게 빨리 당기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무릎 주변이 당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당겨 오셨다가 펴주셨다가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무릎을 굽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허벅지에 힘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무릎을 쭉 펴서 유지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허벅지와 종아리를 잇는 근육이 강화되면 걸을 때의 하중이 주변으로 분산되는데요. 관절을 잡아줘 무릎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서 다리를 드는 것과 같은 동작은 허벅지 근육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대퇴사두부를 강화하기에 매우 좋은 동작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잘 단련시켜 주셔야지 평소에도 무릎을 튼튼하게 잘 유지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관절염 말기 환자에게 권장하는 수술입니다. 나이가 젊어도 관절 연골이 대부분 닳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고 있죠. 걸음 걷는 게 힘드니까 아프니까 통증이 생기니까 그게 제일 힘들죠. 걸을 때 통증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뭐 연골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렇게 무릎 쪽으로 해서 완전히 뭐 종아리로 해서 발목까지도 아프니까. 서임선 씨는 3일 전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했습니다. 이틀 뒤면 왼쪽 무릎도 수술을 하는데요. 걸을 때마다 느껴야 했던 통증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남은 세월이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좀 활기차게 보내고 싶다. 다리가 아픈 거는 사실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잖아요. 잘 지내보고 싶어서 수술을 결정하긴 했는데 무섭고 힘들죠. 2년 전엔 다른 병원에서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보존적 치료도 꾸준히 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죠. 이곳의 내원에 정밀 검사를 하면서 무릎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안쪽 및 앞쪽 관절면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무릎 관절염 병기 중 4기에 해당하는 아주 심한 무릎 관절염을 앓고 계셨습니다.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수술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께서는 양쪽 무릎 앞쪽 안쪽이 아파서 평지도 걷기만 시작해도 심한 통증을 느끼고 특히 밤에 자기 전에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주무실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다 들러붙어가지고 안쪽이 뼈가 닳고 관절면이 좁아지고 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골이 다 따른 거거든요. 뼈끼리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아픈 거고 뼈가 이제 부딪힌 부분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뼈를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인공 관절을 이렇게 끼워서 수술을 했습니다. 환자분 충치가 생겼을 때 이빨이 상한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금리빨을 씌우는 거랑 비슷한 개념의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릎의 연골이 닳거나 손상된 부분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맞게 인공으로 나와 있는 관절을 치환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대퇴부와 경골부에 인공 관절을 삽입하고 그 사이에 관절 역할을 하는 폴리에틸렌이라는 그런 플라스틱 관절을 넣어서 무릎을 잘 움직일 수 있고 하고 디딜 때 아프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서임선 씨는 통증 없이 걷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릎 때문에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여행을 떠올려 보면 아쉬움만 가득한데요. 이젠 남들처럼 두 발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는 제2의 삶을 맞이할 차례입니다. 여행 다니고 싶죠. 사실 여행을 가면 다리가 아프니까 숙소에 있을 때가 많아요. 이제 뭐 해외여행을 이제 같이 가긴 가는데 저녁 때쯤 되면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다음 스케줄을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숙소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만 나갔다 오고 이러니까 그런 점이 제일 안 좋았죠. 이 하는 뭐 일상생활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도 운동도 좀 하고 싶고 산에도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거 많죠. 인공관절 치환술은 무릎 관절염 치료에서 최후의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다리가 굽혀지는 각도와 상태 등을 고려해 정확한 위치에 삽입해야 인공관절의 수명을 연장하고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죠. 무릎의 일정 부분을 절개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할 수 있도록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기존의 관절을 대체하는 보형물인 인공관절과 인공관절을 고정하는 뼈 시멘트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만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기계에 맞게 뼈를 절제를 하고 이제 인공관절을 삽입할 예정입니다. 인공관절 안에 하얀색 부분은 시멘트라고 하는 건데요. 접착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접착보다는 이런 뼈에 단단하게 이제 갭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을 바르고 인공관절을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무릎 통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신체의 균형이 무너져 척추와 고관절 등 다른 신체 부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죠.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해 단단하게 고정했습니다.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나면 수술이 종료됩니다. 수술 후 초반에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무릎을 완전히 펴고 굽힐 수 있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좀 더 오래 쓰고 잘 쓸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제일 좋고, 특히 저희가 수술했던 인공관절에 감염이 생기면 아주 큰 부작용이 생깁니다. 다시 열어서 씻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넣어놨던 인공관절을 다시 빼고 새로운 인공관절로 재치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릎에 주사를 맞거나 침을 맞는 경우는 극도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임선 씨는 무릎 통증이 평범한 일상을 빼앗아간 후로 마음 놓고 웃어본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양쪽 무릎 모두 수술을 끝마쳤으니 예전처럼 당당하게 걸을 날만 남았는데요. 오랫동안 힘들어했던 만큼 남은 치료에 임하는 마음도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재활 치료도 잘 받고 약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다시는 아픈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볼 겁니다.
무릎 관절염은 과격한 운동을 하면서 자극을 받아 손상되기도 합니다. 배창복 씨는 20년 전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삐끗했는데요. 그 후로 지긋지긋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조기 축구회를 하면서 아침에 공 차러 갈 것 같으면 50대 초반에 한날에 아침에 나가가 슈팅을 하는데 덜커덩하면 하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며칠 있으니까 이게 다리가 붓기 시작하고 무릎이 그래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걷겠더라고. 평지를 30분 정도 걸으면 무릎 바깥쪽이 뻐근했습니다. 통증을 견디다 못해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바깥쪽 연골이 완전히 닳아 있었죠.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받은 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계단을 내려간다 전에 올라갈 때는 좀 덜 했는데 내려갈 때는 무릎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절뚝절뚝 절고 다니면서 그냥 걷는데도 좀 무릎이 불편한 점이 많고 아무래도 어디 힘을 잘 못 써.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배창복 씨의 다리는 X자로 휘어 있었습니다. 휜 다리는 가족력 같은 선천적인 요인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받은 자극이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무릎이 바깥쪽으로 많이 휜 X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무릎이 바깥쪽이 완전히 닳아서 관절염 병기 중에서 4기인 그런 말기 상태였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수술 전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리가 X자로 이렇게 휘어진 다리였거든요. 그 다리가 수술하고 나니까 현재 일자로 이렇게 곱게 되었고 무릎 관절 또한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기저질환으로 통풍을 앓고 있던 배창복 씨는 수술 3개월 후 통풍성 활액막염이 생겨 수술 부위를 세척해야 했습니다. 그 후론 무릎을 잘 사용하고 있죠. 합병증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수명이 얼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많은 연구 보고에 의하면 100명 중에 90명 정도는 20년을 써도 탈 없이 잘 지낸다는 보고가 많기 때문에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근력 운동 및 운동을 잘 하시면 평생 재수술 없이 잘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눈에 봐도 휘어져 있던 다리가 인공관절을 삽입한 후엔 곧게 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젊을 때 하고야 틀리지만 나이가 70대 중반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좀 몸이 좀 굳어지고 이러니까 불편한 점이 있지만 만약에 수술을 안 했다 할 것 같으면 정말로 걸음도 잘 못 걸었을 정도로 됐을 거예요. 배창복 씨는 젊은 시절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생과 사의 기로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쩌면 무릎엔 그 치열했던 시절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움직일 순 없지만 통증 없이 걸을 수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은 자음은 높은 산은 못 올라가지만은 작은 산에는 둘레길 같은 데는 다니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에서 얼마 되지 않는 건강공원이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걷기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보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무릎이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살맛이 나지. 무릎 통증 때문에 밤낮 없이 힘들었던 지난 날을 떠올리면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수술 후에 생긴 합병증을 치료한 후엔 더욱 무릎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됐죠. 매일 집 근처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집에서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관리하는 만큼 앞으로 웃을 날이 더 많아질 겁니다. 한 달에 한두 번서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냥 그대로 유지만 하면 된다 싶어서 꾸준하게 운동은 젊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생활화되기 때문에 그대로 요즘만큼 이 정도면 되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요즘 무릎에 무리를 주고 있진 않으십니까? 몸무게가 1kg만 증가해도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약 5배가 증가합니다. 통증이 지속적으로 느껴진다면
빠른 시일 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릎을 건강하게 오래 쓰시려면요,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평소 꾸준히 평지 걷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무릎 주위 근력을 항상 근력이 빠지지 않게 근육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 염증 관리도 중요한데요. 염증이 생기시면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그에 대한 검사를 하시고 합당한 치료를 하시면 건강한 무릎을 100세까지 잘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